자, 명절 가족 갈등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부부 갈등 이외에 이것도 참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상속 분쟁으로 드러나는 명절의 두 얼굴. 가족이 모두 모여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부양,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얼어붙는데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 가족도 남남 만드는 부양 갈등과 유산 상속 분쟁, 현명하게 해결할 순 없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상속 문제, 부양 문제 괜히 꺼냈다가 집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고 돌아온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이게 꼭 해야 하는 얘기인데 꺼내면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상속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적게 받는 것 같고 그런 심리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다른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절 때만큼 가족끼리 다 뭉치는 시간이 흔치 않잖아요. 명절에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게 가족 간이라고 해서 늘 소통이 되거나 또 다 알거나 그런 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뭐 요만큼 한 것 같은데 뭐 형제들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막내가 같이 사는데 막내가 같이 살 때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 나이 들어가시면서 같이 있어주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제일 먼저 병원에 뛰어갈 수 있는 그 막내 동생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기여가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명절일 때 하나씩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했던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 번씩 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등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상대의 의중을 조금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화기애애하게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니까 또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 통해서 좀 만나볼게요. 이승현 아나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집은 대가족입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고요.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도 관리를 하면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죠. 명절 때마다 고모 두 분은 부모님의 노고를 칭찬하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하고 본인들은 1억 원씩만 받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 두 분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법대로 하자면서 건물 지분을 3분의 1로 나누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배신감과 허탈감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말 명절 때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인데 그쵸.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상황이면 이번 명절 때는 모이지 못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떤지도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약속 효력이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명절 상속- 때마다 했는데요? 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나는 안 받을게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상속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냐면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 권리가 그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했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은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 거다. 이거 다
다 얘기하셔도 말짱 헛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말 유언이 있어야 이래야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증여를 받아놓거나 유언을 받아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효력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 전에 구두로 했던 얘기들은 내가 그동안 부모님들을 이렇게 재산을 유지하고 봉양해서 기여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약속 같은 게 일단 협의서를 쓰셔서 가지고 계셨다 했을 때 상속권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을 인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제도라는 게 있던데 혹시 네. 그게 이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제도는 네. 사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 뭐 건물은 아까 아버지 뭐 가져가고 나머지 고모들은 1억씩만 가겠다. 이런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인데 요거는 사후에 작성하셔야 사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냥 말짱 헛거라고 하신 게 정말 네. 맞는 이 사연 주신 분의 아버님께서 기여를 많이 하셨고 고모 네. 두 분이 그렇게 평소에 하다가 돌변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상처를. 그래서 일단은 3분의 1씩밖에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면 건물을 관리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적인 이제 얘기를 해봤고 네. 지금 조금 전에 그냥 이 사연에 막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집 손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고모한테 네. 상처받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이게 해결하면 참- 좋을까요, 신 교수님? 답답한 문제인데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돈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약간 배신감의 문제, 정서적인 그런 상처를 받은 문제인데 그렇죠. 세상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게 이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또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 쓰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오히려 자신에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해결책이 없는 걸 붙들고 굳이 용 쓰고 에너지 써가지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지 마시고 명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오히려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양 문제, 상속 문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아까 박주아 아나운서께서 그러셨잖아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가족 분위기 썰렁해지고 네. 참 이상해졌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쉽지 경우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현명하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대화의 기술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요. 또 준비한 사연이 있는데 저 멀리서 또 어떤 남매가 싸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싸우고 있는지 우리 명품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이고 우리 동상 차례상 차리느라고 고생 많았네. 아니 근데 나는 뭐 저기 어머니 이렇게 멀리서 모시고 오느라 나도 고생 많았어. 아이고 그렇지. 근데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사실 또 어머니 그 또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지. 상속 문제도 이거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유 당연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가 뭐야 어머니를 몇 년 모셨지? 20년 넘게 모셔왔잖아. 부양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 건물 지분율은 내가 훨씬 동상보다는 많지. 왜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 당연하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뭘 무슨 소리? 내가 그 아버지 제사를 지금 20년 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며 어머니 제사를 내가 또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가 그 우선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더 많지. 어머 동상 뭐 서운하게 그렇게 말을 해. 돈독이 올랐어. 왜 이래? 아니 말이야 어떻게 제사랑 부양이랑 같은 동급으로 봐? 나는 세상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아니지 부양보다는 제사지. 제사가 그 기간도 더 길고 그러니까 지분이 더 많지. 왜 이래 동상 말은 똑바로 하자고. 20년 넘게 내가 부양을 해왔어. 내가 20년 넘게 제사를 지냈어. 아니 그게 뭐 제사상 이렇게 뭐 세 가지만 차려놓고서는 뭘 말이 많아. 맞아 오는 길이야 더 차릴 거야. 아이고 정말
이러다가 진짜 남매끼리 육탄전 벌어지겠습니다. 이게 무물극장이고요. 네. 지금 두 분이 상속 얘기로 몰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남매가 싸우잖아요. 네. 그럼 딱 그 10살 때 싸웠던 그대로 점점 유치해지면서 싸우게 되고. 마침 남동생 있으시잖아요. 아유, 이거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니까, 우리 집. 세상 그 어렸을 때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서로 막 감정들도 막 깊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연기를 봤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재산이냐 부양이냐 뭐 가치를 놓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약간 문물극장에서 싸우는 걸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이런 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미리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나 혼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생겨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생각이 정말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법률적으로 갔을 때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를 부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어머니한테 얹혀 사는 거였어. 동생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생은 제사 지내는 거 맨날 아내 눈치 보면서 정말 제사상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누나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다가 전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또 고생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통하겠느냐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래서 무조건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부양이 아닙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양으로 인해서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부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니어야 돼요. 실제로 네. 내가 부양을 했다고 하려면 내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거나 아니면 나의 노동력을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동력을 기여해서 어머니를 모셨다. 이게 부양입니다.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잠시 기분이 나쁘고 썰렁하고 갈등이 일으킬 수 있지만 상대의 생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